이번에는 미국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 대한 반감, 그동안 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관련 목소리, 과거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being the case,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It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It's climate change. Because if it goes higher or lower, whatever the hell happens, there'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작년 9월이었습니다. 유엔 총회 갔는데 사실 그때 에스컬레이터도 고장나고 막 이랬었어요. 엄청나게 계속 연설에서도 유엔 때리기 계속 거기에 시간을 할애했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 안 되는 유엔 산하기구엔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뭐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이런데 우리가 뭐 돈 내도 이거 가성비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다 여기에 발을 뺐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이번에도 사실은 돈 안 내겠다라고 하는,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조직들은 전형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본인의 네. 생각에서는 별로 이거 미국한테 도움 안 됐는데 미국의 이익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데라는 곳들은 발을 빼고요. 한편으로 보면 돈은 계속 어디다 내고 있냐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국제 IT 표준 만드는 데가 있고요.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국제 선박 같은 데 표준 만드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왜 중요하냐? 네. 여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표준을 좀 전 세계적으로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돈 내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데는 돈 계속 내는데 아닌 데는 우리 그냥 탈퇴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 있었던 그 베네수엘라 사태와 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을 받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어떤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성공적으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방 예산이 실제로 증액이 돼도 이것이 정말 미국의 자국 중심의 전략으로서 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국방 예산을 늘리는 걸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작년에 어떤 관세 협상을 통해서 걷어들인 관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재배치해서 국방,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쓰인다라는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 뭐 이런 것들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관세를 또 지불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또 여러 방위비 분담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트럼프가 이런 방위비에 대해서 좀 계속 줄여나가면서 어떤 세계 평화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노벨 평화상 포기한 건가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노벨 평화상 수상은 연 하반부에 있지만 이 그러니까 후보를 추천받는 건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치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나 아니었으면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야. 내가 수백만 명 살렸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꿈 아직 접지 않은 것 접지는 같은데요. 않은 거군요. 저는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11월 중간 선거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간 선거 승리를 당부를 했는데요. 선거에서 지면은 자신이 탄핵 소추 당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좀 내심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원도 공화당 약간 우위, 상원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이런데요. 이제 아마 이번에 미국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원 선거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100석 중에 33석이 바뀌는데요. 이번에
공화당이 지켜내야 될 석들이 좀 스윙 스테이트의 의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울 것으로 공화당이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독려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된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Oqaatigissallugu nunarput Venezuelamut sanillersuunneqarnera pissuissamisoortutut isiingilara misissuiffingaangut aamma qulaajaaffingaagut taana soorunami aammaannakkuinga. At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다음 주에 덴마크와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그린란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코 루비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무부 장관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거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걸 병합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베네수엘라랑은 다르죠. 베네수엘라는 미국 근처에 있는 친중 정부의 어떤 국가였고 그린란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방 국가 중에 하나인 덴마크가 갖고 있고 나토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우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공격을 만약에 무력적으로 한다. 그거는 진짜 선을 넘는 것 같고요. 네.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유는 뭐 북극 항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자원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거점 같은 데가 될 수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지금 야욕이 조금 다른 나라들로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가 봐요. 저렇게 그린란드가. 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히토류도 많이 매장돼 있고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8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7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세기의 어떤 자원 전쟁에서 히토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매우 탐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이 함께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그린란드는 팔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사고 팔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얘기인 거죠. 이게 네, 프랑스령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이 잘 보시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동부를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갔고 남부 쪽의 일부 텍사스 같은 데는 멕시코랑 전쟁에서 얻어냈고 또 루이지애나주는 프랑스로부터 1803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안즈 같은 데 가보시면 프랑스 요리나 프랑스적인 건축 양식이 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옛날 프랑스 땅입니다. 1800년대 얘기네요. 1800년대 아주 초반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저희 옛날 그 드라마 대사처럼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미국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땅 사고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은 또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신경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석유를 이제 실제로 싣고 가다가 이제 납포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자 선단, 뭐 암흑 선단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엔의 뭐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그만큼 이것을 어디다 그 원유를 옮길 수가 없어요. 수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납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경제 제재에 위반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뭐 왜 이렇게 미국이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갈등으로 지금 갈 불똥이 수 튀었다. 있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